우리 내일장 전략 준비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오늘 어떤 TMI 골라주셨는지 이번에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직접 여기 뒤를 보면서 네네.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딱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해주실 제가-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해주세요. 네. 열려라 참깨를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슈였을까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 쪽 관련해서 오늘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당분간의 비트코인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이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눌렸는데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오후까지 보니까. 97,000까지 네. 갔습니다, 지금.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이 정도까지 상승이 과연 나와줄 수가 야, 있었을까라는 네.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지금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물량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기간 주도 하에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기간 주도 하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죠. 아시아 시장에 신고가 찍었다라는 것은 저는 중국의 자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중국 들어요. 쪽에 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중국 지금? 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규제가 되어 있는데 현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우회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회적으로 보기에는 할수 네. 있나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이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이 주도를 하고 또 특히 이제 밤 시간 미국 시장에서는 또 미국의 기관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을 지금 안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나 알트는 정말 못 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을 볼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느 정도 치닫게 되면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이더리움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해준 다음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또 시세 차익이 나올 때 그 수급이 또 알트로 이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핑퐁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안 파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 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천장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이죠. 아시나요 혹시?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뭐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천장이 어딘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데이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아직도 최대치라는 것은 안 판다라는 거죠. 일단 안 판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보통 보면 지금 과열권까지 많이 들어갔다가 그 과열을 시간봉으로 많이 식히고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런 말은 즉슨 조정이 저는 일단 지금부터라도 크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정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찍기는 했지만 이 조정 자체 특히 급락이 강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급락이 강하게는 안 나오고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전에 뭐 독일 정부가 갑자기 비트코인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로 막 갑자기 뭐 10K 이상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상원, 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다 친화적이죠.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에 워낙 친화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20년간 뭐 또 홀드를 시키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또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양도소득 때까지도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 때까지 폐지한다라는 것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투자해라 이런 네, 그렇죠. 그냥 느낌이네요. 비트코인에 네, 투자해라. 투자해라 네, 이런 그냥 딱 느낌이네요. 열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그런데 수밖에 없을 거고. 반면에 국내는 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네, 그죠. 이제 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안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일단 국내 투자자들은 대거 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겠죠. 국내 투자자들은 대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최근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은 개인이 주도하에 움직이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쪽도. 네. 그쪽에 지금 수급만 우리기술투자나 우리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 말은즉슨 결국 개인 쪽에 매물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저는 프리미엄이 이제 초입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가상화폐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이미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을 받았고, 그럼 반대로 가상화폐는 이제 막 프리미엄을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높은 상황도 아니어서 적은 수급으로도 또 굉장한 펌핑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단기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에 네네. 좀 주목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업비트 자체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납득이 갔던 상승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게임사들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게임사들이 몇몇 있는 걸로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넷마블도 그렇고 여러 넥슨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게임사 쪽을 좀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일명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치 코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큰 손들이 좀 물량이 이탈을 시켜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네, 그쪽. 혹은 뭐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카카오도 지분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카카오 쪽도 네. 게임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요. 저는 일단은 수급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코인 쪽과 연관이 깊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위메이드는 위믹스라 또 연관이 깊잖아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 아이디어에 관한 전략들도 받아봤고요.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엉뚱하게 또 다른 기업은 아니겠죠, 본부장님? 저는 다른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직접 네. 그러면. 일단 네.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퓨런티어를 퓨런티어요?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퓨런티어 가지고 온 부분들은 자율주행이 이제는 기술 초입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았었죠.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까다로웠었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머스크 효과 분명히 저는 규제 완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만큼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쪽이고, 결국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도 2026년에 양산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웨이모나 그 바이두 쪽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반대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웨이모나 바이두 쪽에 밀리게끔 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규제 완화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 테슬라의 공급망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퓨런티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시간 영상 처리 쪽에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인데 보통 지금 내재화를 또 많이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퓨런티어가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영상 처리 쪽이나 모션 제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테슬라 공급망 업체로 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율주행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기는 했지만 이제는 성장 초입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멀티플에 계속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격 우리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주중에는 큰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앞으로 추가적인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급등이 나와주면서 추세는 확실하게 반전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추세는 확실하게 반전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저는 좀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21선을 깨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61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퓨런티어의 상승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어디로 잡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저는 이 모멘텀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위쪽에 지금 매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수급의 대량 매도 흔적들이 나온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은 일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